Oh my God! 현지 시간 8월 4일 평화로운 저녁 시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220명이 숨지고 또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레바논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8일에는 베이루트 순교자 광장에서 1만여 명이 모여 정권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지난 10일 자신을 포함한 내각을 총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레바논에서는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문제는 그 정부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시위를 계속하고 그 와중에 폭발 사고가 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의 극에 달하게 된 거죠. 온라인 국제청원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레바논 국민들이 프랑스가 대신 위임 통치를 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레바논 그 현장을 찾은 해외 정상이기도 하고 시민들은 이제 프랑스에게 위임을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하필 이제 프랑스고 그다음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레바논 현장을 방문하게 된 걸까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 사고가 터지고 바로 그 다음 날인 6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레바논의 정치인도 미처 찾지 않는 현장을 방문하고 근처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외국 대통령이 남은 나라에 대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고요. 중동에서 마론파 기독교도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정교도 그리스 가톨릭 교도들이 몰려 사는 산악 지역이 있는데 그게 레바논 마운틴이라는 지역이고 프랑스는 1920년부터 1946년에 이제 군대를 철수할 때까지 위임 통치를 받아서 이제 그 나라를 만들고 그 지역 내에서 시리아와 레바논을 독립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기독교도만으로 나라를 만들기에는 인구가 너무 적었습니다. 지역도 너무 작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무슬림이 사는 베카 계곡 등등 다른 지역까지 합쳐서 그 정도의 국가를 만들어준 게 프랑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레바논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친근감을 표시하고 사고가 나든지 내전이 격화되든지 하면은 군대를 보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폭발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대규모 폭발의 이유로 지목된 것이 바로 이 질산 암모늄이라는 건데요. 이게 2,750톤이나 그 항구에 정박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지난 2013년에 모잠비크로 향하던 질산 암모늄을 실은 선박이 레바논에 억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제 선박이 결국에는 억류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베이루트에 머물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질산 암모늄이 위험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6개월 전에도 현장 조사팀이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베이루트 전체가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산 암모늄은 이제 기본적인 화학물질인데요. 비료의 원료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흔하게 생산이 되고요. 동시에 폭발물, 화약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질산 암모늄만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그 급조 폭발물 길가에다가 뭐 간단한 연결을 해서 두면은 자동차가 지나갈 때 폭발난다든지 해서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게 바로 이 급조 폭발물에 의한 건데요. 이 폭발물에 대한 관리, 도시가 거의 다 날아갔다고 봐야죠. 항구에서 시내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로 뒤에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 보관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이번에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도대체 정부가 왜 있는 거냐?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정치인들은 그 특권만 가지고 있고 뭘 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바논 국민들이 이제 책임지지 않는 정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종교와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선배? 예, 레바논은 중동 지역에서 드문 다종교 국가인데요. 1943년 독립할 때 서로 이제 권력을 나눈다 이런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도가 맡고 그리고 총리는 그 수니파 무슬림이 맡고 그리고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이 맡는 걸로 서로 이제 규정을 하고 뭐 장관직까지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도 6대 5로 기독교도 6 그리고 이제 무슬림 5 이렇게 서로 그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로 불만이 생기고 75년부터 90년까지 내전으로 30만 명이 목숨을 잃고 국가 전체가 처참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타이프라는 데서 타이프 협정을 맺고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국회의원 비율을 5대5로 한다. 그리고 이제 수니파 무슬림이 맡는 총리의 권한을 늘린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투표해도 대통령은 바뀌지 않습니다. 총리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도 똑같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정체된 권력 내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거죠. 아무도 견제하지 않고 감시하지 않는 권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물자가 들어오던 나라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서 경제 성장으로 돈을 벌든 간에 전부 부패한 정치인 권력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애초에 그 취지는 각 종교가 많으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해보자라는 의미로 나눴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이 바뀌지 않는 정치 구조가 정치 엘리트 계층을 만들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레바논 국민들의 불만을 쌓아온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 한 가을부터 특히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겪으면서 훨씬 더 그런 불만이 격화됐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이제 레바논 시민들의 그런 여론은 어떤가요? 이런 종교에 따른 권력 분담에 대해서. 젊은 층은 이 협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바논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비교적 민주적인 사회를 유지해 왔습니다. 경제부터 사회까지 큰 규제가 없고 그 때문에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이제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유독 권력, 정치에서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 불만이 막 생기고. 그럼 앞으로 좀 이 사태가 좀 어떻게 수습이 될까요? 그 제3의 국민 대협약이 나와야겠죠. 권력을 종교 간의 균형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권력의 교체 그리고 이제 정치 엘리트가 민주적으로 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저 국민들의 불만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레바논 남부에는 한국군 평화유지군이 있습니다. 동명부대죠. 동명부대도 지금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호물자 전달 같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레바논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이제 돈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부대가 가 있으니만큼 우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대한민국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그 지원을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